이슈 토크입니다. 한국에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경제 분야뿐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가 드러난 곳은 관광 산업인데요. 특히 일본과 가까운 부산 지역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산 관광업계에 미친 영향과 지역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요즘 한일 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 정도까지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좀 시민들의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약 한 달 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전과는 약간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전 국민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약 78%가 일본 제품 안 쓰겠다 하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반응이 아주 뜨겁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또 뭐 일본 제품 안 쓰기 행동 강령에서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제품 안 먹기, 그리고 안 입기, 그리고 안 타기, 자동차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안 사기, 그리고 안 보기, 안 듣기. 상당히 7가지가 이제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SNS를 통해서 해시태그 해가지고 일본 불매 운동하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좀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참여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주 자율적이고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예전에는 뭐 시민단체를 내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뭐 약간 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한 교수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약간 감정적이고 형체가 모호한 불매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을 시발점으로 해서 SNS라든지 아니면 노노재팬 같은 웹사이트가 생성이 되면서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자발적이고 그리고 매우 적극적이며 그리고 다양화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을 끌만한 것은 그 누구도 주도하지 않고 시민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난 불매 운동이라는 것에서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불매 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같은 곳에서는 마트 같은 곳에서 이미 일본산 맥주라든지 과자, 소스류 이런 것들을 아예 매대에서 없애버려서 그 소비자 행동으로서는 아주 강력한 단계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거기에 상응을 해서 되도록이면 일본 제품을 불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를 나눠보실 건데 그 가장 선봉에 지금 관광 산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불매 운동의 일환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일본 가지 않기, 일본 여행과 관련된 건데요. 뭐 특히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 이런 곳에서는 뭐 연수를 아예 취소하는 사태까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부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산 항만공사에서요, 그 7월 한 달 동안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자 수를 한번 통계를 한번 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2019년에는 7만 5천여 명이 되는데요. 작년보다 33.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출입국자 수가요.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그 발표 이후에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부산항 국제터미널에 일본 그 선사를 이용한 입국자를 한번 좀 입출국자를 통계를 내봤는데 총 이번에 4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만 6천 명이었었거든요. 네. 이것도 약 28%가 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관광 쪽에 상당히 좀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슈머 그 인사이트라는 그 소비자 관련 저널에서도요.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마인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매 운동이 좀 앞으로 지속된다면은 아마 그거로 인한 어떤 부정적 영향이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지금 어떤 우려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본의 경제 보복이 부산에 미치는 영향들이 궁금한데요. 그 중에서도 좀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던 것이 관광 산업의 타격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관광 산업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등 다른 외부적인 그 어떤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소리 없는 전쟁의 경제 전쟁의 시작은 관광이 역시나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는 기존에 우리 2, 3년 전에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사드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이미 관광 산업이 한번 크게 타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가깝게 부산이나 혹은 대한민국 관광이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타격이 받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과 가장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영향이 아마 제일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관광객은 보통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지금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웃바운드,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얼마나 가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해외 연수나 방문에서 먼저 취소 사태가 일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인들이 부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비율로 봤을 때 약 23% 정도, 그리고 중국인들이 약 13% 정도, 그 다음에 대만인들이 약 10% 정도로 일본, 중국에 아주 많이 편중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사드 때도 이런 논의가 한 번 있었었는데요. 대한민국, 특히 부산은 지리적인 관계로 인해서 일본에 특히 의존형적인 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자극이 왔을 때 가장 쉽게 타격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전에 이 보이콧 재팬이 일어나기 전에는 부산의 어떤 한류라든지 그다음에 축제, 그다음 카페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가지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여왔다면 네. 7월 초부터 시작이 됐던 이 보이콧 재팬과 시작과 함께 이미 관광객 그래프가 감소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분위기라는 거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부산에도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 부산과 이즈하라항 간의 여객선이 전면 중단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의 운송수단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마도 같은 곳에서는 한국 관광객의 비중이 약 99%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운송에 있어서 LCC 즉 저가 항공사들 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이 거의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거의 3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돼서 노선을 줄이거나 폐쇄를 하게 되면 양국의 관광 산업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유례 없이 좀 자발적인 반일 운동을 이제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운동들이 일본의 관광 산업에 얼마나 좀 타격을 입히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본도 처음에 이 보이콧 재팬을 시작했을 때는 일본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 우리는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네. 정부의 입장이 있었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강도도 생각보다 강하고 그리고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장기화를 대비하는 태세에 접어들면서 네. 약간 이 문제가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JNTO 즉 일본 관광국의 통계를 보면 작년 일본 관광객 중에서 한국 총 관광 방문객이 3,119만 정도인데요. 그 중에 한국인이 약 753만 명입니다. 네. 비율로 따지면 24%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통계가 지출액. 관광객이 얼마나
현지에 가서 돈을 쓰는지 하는 지출액 부분인데요. 일본에서 한국인이 지출하는 금액이 54억 달러. 네, 한국 원으로 따지면 약 6조 3,500억 원 정도입니다. 일본 전체 관광객이 소비하는 소비액 한 4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8조 정도가 되는 돈인데요. 그걸 비율로 따지면 1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구조라면 네. 일본 역시도 한국 관광객에 의해서 많이 의존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국의 다 타격이 상당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에서 지원 대책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지난 월요일이죠. 부산시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미칠 지역 재배에 대한 피해를 좀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이냐 해서 수출 규제 지원 대책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월요일 날 킥오프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개의 반이 구성됐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그 피해 기업 조사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1:1 맞춤형 지원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요. 네. 리스트를 좀 작성해가지고 159개 기업체가 이제 그 핵심 품목 리스트가 이제 해당되는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지역 수입 업체 같은 경우에 95개가 됩니다. 그 업체별로 현황 수입 품목이 어떻게 되느냐, 또 재고가 어떻게 되느냐, 대체 물량 확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실시간으로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이제 피해기업 조사반의 역할이고요. 네. 그다음 긴급 자금 지원반인데 피해기업에 대해서 약 100억 정도의 긴급 보증 특례, 긴급 특례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라든가 아무래도 영세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세 같은 거는 징수 유예한다든가 이렇게 통해서 이제 긴급 자원 지원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육성 지원반인데 여기서는 신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제품 생산이나 샘플 구매하는데 그리고 해외 셀러 초청하는 비용들을 이제 여기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핵심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 R&D를 좀 지원하는 거를 좀 여기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어서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네. 첨단 소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R&D를 좀 강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방에서 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도 이제 네 번째는 관광 산업 지원반입니다. 여기서 일본 관광객 감소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해외 시장을 다변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마케팅을 강화하고 특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대응 방안을 이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특히 일본 관광객이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요. 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 호치민하고요, 싱가포르에서 이 관광 박람회나 홍보를 통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가지고 대만이나 동남아를 비롯해서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이 핀란드 가서 헬싱키 노선을 이제 직항 예. 개설 앞두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관광 시장을 좀 유럽 쪽으로도 이제 다변화시키는 권역별 그 어떤 프로모션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52개 지자체들이요, 네. 이미 행정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문화나 이런 경제 이런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정부가 이래저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해서 일단은 행정적인 것만 좀 보류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간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지원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역할을 정해졌습니다. 네. 부산시 의회에서도 이 부산시의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TF팀을 꾸리는 등의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좀 대안 중에 하나로 이제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이것들을 대응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자극들이 왔을 때 스스로 살아남거나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마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법일 네. 겁니다. 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의 관광객들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매력물이 있거나 다른 어딘가와 무엇이 다를 때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 다른 곳에
갔을 때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훨씬 좋았을 때, 그리고 장기 체류를 하면서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관광지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 관광 활성화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매력물만으로 이제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매력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국제적인 지역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그래도 전통적이지만 가장 부산이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마린 해양 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쪽은 마린을 결합한 레저 산업이라든지 예. 그다음 관광이라든지 그다음 레저와 결합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마리나 산업 쪽에 육성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 중에 그 크루즈 기항을 할 수 있는 우리 터미널도 가지고 있고 네. 기항지이기 때문에 또 기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다가 대부분 하루 안에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산에 좀 오래 머무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조금 더 이렇게 전방위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그 이른바 헬스 투어리즘 혹은 네. 웰빙 투어리즘과 관련돼서 의료 관광 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마케팅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면 이런 지역적인 컨텐츠가 네. 결국은 답이 될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이라든지 레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축제도 강력한 테마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잘 예. 아시겠지만 부산의 불꽃 축제가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축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예. 있어요. 그래서 그 관광객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축제 콘텐츠 개발,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보셨을 때 좀 어떤 방안들이 마련이 되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산업 쪽에 있어서 좀 약간 특화된 네. 특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먹거리나 볼거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창출해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일본이 뭐 가장 주요한 고객입니다. 관광에 있어서요. 네. 4명 중에 1명이 일본 관광객이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것이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부산시에서 특히 좀 이렇게 좀 만전의 어떤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 대책단이라는 거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가능한 한 현장에 이제 피해자 특히 이제 그런 목소리를 좀 잘 듣고 파악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엉뚱한 거 예전에 보면은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하고 정작 필요한 거는 안 하는 경우가 좀 네. 있었는데 뭐 그런 거를 좀 잘 수렴해가지고 조기에 집행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외에 또 필요한 게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은 사실 제가 컨텐츠 부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컨텐츠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은 다른 경제 상품과는 다르게 공급이 없으면 수요가 창출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관광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직항 노선이 부족, 공항의 포화 이런 네. 것들을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면서 그 관광시장이 좀 더 경쟁력을 얻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공항이나 터미널이 아직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핫 이슈이기는 한데 예. 조금 슬기롭게 풀어서 부산의 인프라 차원에서의 공항이 조금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외에 기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젊은 층은 워낙 SNS 활용이 좋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민간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도 잘 활용을 해서 부산이나 대한민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핵심 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좀 지역 관광이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대안들이 나와서 부산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